오늘의 사연은 임신한 꽃뱀한테 고소당한 억울한 사연인데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는 우픈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몇 년 된 사연이라서 시급과 법적인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이다. 서울 모 대학 근처에서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고 하셔서 2억 원 정도를 주셨고 그걸로 편의점 한꺼번에 4개를 차려서 골목 상권을 독점했다. 덕분에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다. 결혼한 지는 2년 된 신혼이다. 편의점 4개를 내가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보통은 알바생들이 상주하는 시스템이다. 2호점 평일 야간 알바가 원래 근처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야 한다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알바 모집 공고를 냈다. 근데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중 2호점은 직영점이라 평일 야간은 보통 아르바이트생보다 많은 돈을 준다. 또한 직영점은 일이 많아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둘 때 전임자가 지인에게 넘기는 편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군대를 가게 된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에게 일을 부탁하지 못했고 김 씨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만 했다. 당시 직영점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여왔다. 그러던 중 김 씨는 23세 장모 씨를 알게 된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는 휴학 중이라는데 부모님 손 벌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하더라. 그 정신이 기특해서 채용을 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일을 무난하게 잘했다. 사근사근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다. 나름 적응을 잘 하는 듯이 보였다. 이렇게 김 씨의 편의점들은 잘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회식 때 발생했다. 편의점을 4개씩 굴리니까 알바생 숫자도 꽤 되어서 나름 사장이랍시고 분기별로 알바생들을 모아다가 조촐하게 회식을 한다. 회식이라 봤자 근처 싸구려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수주를 하는 정도다. 3분기 회식이 되었고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일자가 거의 끝나갈 즈음 아르바이트생이 술이 좀 취했더라.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고 사장님 2차 가면 안 돼요? 하더라. 나는 사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날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5명이서 2차를 가게 되었다. 2차는 생맥주 정도였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5명이 2차를 가게 되었다. 근데 여자애가 정작 지가 2차를 가자고 하고서는 별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다. 이에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만들 있는 자리에 사장이 있어서 불편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장 씨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울음은 점점 커져갔다. 호프집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당황했지만 우선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 얼르고 달랬더니 눈물이 멈추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님 둘이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을 꺼냈다. 결국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돌려보낸 뒤 장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녀는 김 씨에게 동양에서 올라온 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반동거 상태, 임신을 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일을 며칠 쉬겠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입금한 돈이 문제? 일을 쉬겠다고 말한 다음 날 장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신해댔다. 괜찮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장 씨가 2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말을 해왔다.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간 일했던 성실한 모습에 선뜻 돈을 빌려줬었다. 사실 필요하다던 20만 원에 낙태 후 몸조리 잘하라고 5만 원을 더 보내주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직영점에서 직접 일을 하던 김 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문자가 날아왔다. 바로 소송이 접수되었다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잘못 온 문자나 보이스피싱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결국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말 그대로 장땡땡이 나를 고소한 것이었다. 고소한 내용은 양육비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였다. 장 씨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놀란 김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로 빌려주었던 돈이었다. 변호사는 통화가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명목으로 전송을 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증거를 잘 모아놓으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결백했던 김 씨는 법원에 가면 다 드러날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임신 중 친자 확인 자체가 불법이었다. 결국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결국 김 씨는 장 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았다. 설득을 하고 화도 내보았지만 그녀는 일관되게 돈 이야기만을 해왔다.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증거들, 즉 성관계를 했다면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닌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게 시간이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친자 확인을 기다리던 김 씨. 하지만 지난해 겨울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장 씨가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는 말이었다. 변호사 역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냥 합의금을 제시받고 비용을 깎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이와 관련해 그녀와 합의금을 조율 중에 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현실은 아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나를 믿어주고 있지만 힘들어한다. 차라리 돈을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다.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 꽃뱀 알바녀가 요구하는 것은 1,000만 원이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는 합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소송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변호사는 기쁜 소식이라면서 내게 전해주었다. 꽃뱀이 가진 아기는 절대 내 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000만 원도 굳었지만 아내에게 당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의뢰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정자증이랍니다. 정상적으로는 아기를 갖기 힘들다고 나왔습니다. 네? 무정자증이요? 변호사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서 좋은 일이었지만 내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기일까? 더 복잡해지는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뒤 꽃뱀과 변호사가 검사지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 고소 취하. 대신 우리 쪽에서도 무고죄를 묻지 않기로 소송은 일단락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소송이 마무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는 아내에게 내가 무정자증이 나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야겠지만 이번 일같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아내의 임신이 정말 내 아기가 아닐 확률이 100%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날마다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한단 말인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닌 걸까? 아내가 바람을 누구와 피웠을까? 주변 사람들도 다 의심이 되고 당장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나. 최소한 끝까지 알아보고 친자 검사를 할 때까지는 이 일을 덮어두어야만 했다. 검사한 병원에서 난임 클리닉을 소개받았고 재검을 받았다. 검사한 대로 나는 무정자증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무정자증은 정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무정자증은 정자의 활동성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때 내려지는 병명이고 이럴 경우 시험관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연 임신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한 가닥 희망이라고나 할까? 미리 터뜨리지 않고 찬찬히 검사를 받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조그마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난 친자 검사를 포기했다. 아이의 코가, 그 신생아가 검사를 안 해도 확연히 알아볼 만큼 내 코와 똑같이 생겼다. 커가면서 점점 나를 빼닮은 딸아이한테 미안하다. 다 크면 성형을 해줘야겠다. 꽃뱀 알바 하나 잘못 뽑아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 그 꽃뱀만 아니었으면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렇게 심한 마음고생도 안 했을 것이다. 소송을 하는 것을 아내에게 비밀로 했었지만 결국 들켰고 아내는 그때 나를 믿는다고 했다가 못 믿는다고 했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나도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결국 내 결백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가 고마웠다.
지금도 그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나를 믿어준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상식이라는 것이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꽃뱀 사건도 상식선에서 손도 잡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했고, 아내의 임신도 만에 하나가 나오는 자연 임신인 거고,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 키우면서 아내한테 잘하면서 상식적으로 정말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 남의 돈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개 잡놈 잡년들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 바란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스펙타클하네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다시 지옥에서 천당으로.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